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건. 자, 오늘 몇 페이지? 107페이지랍니다. 107쪽. 107쪽, 결격 사유 하다 말았죠? 네, 결격 사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들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결격 사유 들어갑니다. 자, 결격 사유 내용. 제한 능력자가 있습니까? 예,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능력자, 파산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수용자. 수용자란 말은 형벌을 선고받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중개사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있죠? 이게 이제 오늘 할 내용이에요. 자, 거기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이걸 더 줄이면 이 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거기 오늘 할 내용이다.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사원,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결격 사유 내용의 전부다. 그러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 못합니까? 3년 동안 못합니다. 결격이에요. 결격. 3년 동안 결격. 그럼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 유일하게 못 본다는 거 이걸 알았죠? 결격 사유 중에서 유일하게 시험 못 본 게 자격 취소되는 몇 년? 3년. 이 기간 동안 중개업도 못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됐죠? 네, 이거 두 가지 말면 돼. 그럼 밑줄 보세요. 양가 1번.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되지 않는지 3년.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3년이 경과되지 않는지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고 등록 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자,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중개업 자체를 종사할 수가 없다.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부과됩니까? 소속 공인 중개사. 자, 자격 정지란 말은 일정 기간 중개업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소속 공인 중개사에게만 부과되는 거예요. 자격 정지. 그럼 6개월 자격 정지 받으면 6개월 동안 일을 못하죠. 3개월 받으면 3개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두 줄만 밑줄 보시면 돼요. 자, 소속 공인 중개사 하나에 적용된다. 이 문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자격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이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한 자격 정지는 어느 법 위반해서 자격 정지를 받아야 돼요? 공인 중개사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형벌 종류 중에서 자격 정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형, 징역, 근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력 거기에서 자격 정지하고 상실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형벌이 형벌. 형벌은 어느 법에서 나와요? 형법에서 나오죠. 형법. 형법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을 말합니까? 응? 변호사 자격? 아주 좋았어요. 자, 지구를 떠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자격이란 건 어떤 자격을 말하겠어요? 형벌을 내서 자격은. 뭐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중에서 자격 상실하고 정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격이란 건 어떤 자격을 말해요? 전혀 몰라요? 예, 좋아요. 여기서 자격이란 말은 선고권이랄지 피선고권, 고급 공무원이 될 자격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 자격하고 개념 자체가 틀리죠.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일정 기간 중개업을 못하는 것이 자격정지고 여기서 자격정지라는 것은 선고권이나 피선고권을 일정 기간 정지시킨 걸 자격정지야. 그럼 이건 어느 법에서 나와요? 형법에서 나와요. 그러면 형법 위반을 해서 자격정지 받으면 결격 사유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란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자격정지는 어느 법 위반해야 돼? 공인중개사법. 자, 우리 중개사법 위반해서 자격정지 받을 때만 결격이야. 그러면 형법 위반해서 자격정지 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참 신기하죠? 이것도 책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내가 밑줄을 안 그어줬을 뿐이야. 그러니까 잘 몰라. 자, D페이지 넘겨보세요. D페이지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습니까? 자, 형법에 의해 자격정지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밑에 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런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다가 밑줄 오세요. 개념 자체가 틀리다 그랬어요. 우리 중개사법상 위반한 자격정지는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한 자격정지는 선고권이나 피선고권을 정지시키거나 박탈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개념 자체가 틀려. 그래서 형법 위반에서 자격정지 받으면 결격사유가 아니야. 그 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오로지 중개사법 위반에서 정지를 받았을 때만 결격.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두실 것이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3년. 그러면 등록 취소는 누구에게만 부과됩니까? 개공에게 부과되죠. 중개업소 사장을 개공이라 해. 개업공인 중개사가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3년. 이건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제 이 단서가 문제야. 1, 2월 달에 내가 단서를 강의 안 했어요. 이제 오늘 단서를 강의할 거예요. 등록이 취소됐지만은 3년 후 결격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거 있어요. 결격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딱 몇 가지? 세 가지. 자, 이것이 뭐냐면 개인 개공이 뭐 했을 때? 사망하거나 법인 개공이 뭐 했을 때? 해산했을 때. 자, 이거 그러면 이제 뭡니까요? 이건 등록 실효 사유도 되면서 무슨 사유가 돼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야. 필치 사유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반드시 취소돼요. 그럼 원래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업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사망 때문에 취소되면 3년 결격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갈게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이때 등록 효력이 없어져 버리죠? 효력이 없어지면 취소가 필요가 없잖아요. 개공 신분을 가졌을 때 취소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는 별도로 취소를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뢰인. 이게 결국 죽은 사람에게 등록을 취소시키는 거야. 그럼 취소되면 몇 년간 못 해야 돼요? 3년간 못 하도록 돼 있죠, 원칙이. 근데 이 3년을 적용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 이유는? 그렇지. 죽은 사람에게 자, 등록 취소시켜 놓고 3년 지났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영업하라. 그러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내가 간혹 가다가 공동묘지 가서 한번 깨워보거든요. 안 일어나. 이해됐어요? 그래서 서울 가면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어. 거기서 가서 막 깨워봐도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 때문에 취소되면? 결격 사유 때문에 취소되면. 이것도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반드시 등록 취소 사유라고 줄여서 필치. 그럼 이것 때문에 취소되면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것이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거야. 자, 이해가 안 된다. 이해했다가도 또 한 달 지나면 또 잊어먹고 또 질문하러 들어오고. 이것이 바로 1년 동안 여러분들 괴롭힐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도 일단 설명해 볼게요. 잘 봐보세요. 결격 사유는 취소 사유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을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죠. 그러면 등록이 취소시켜. 뭔 소리 했어요? 그러면 취소일부터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딱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어요. 성년 후견 무슨 심판? 그러면 결격 사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럼 언제 벗어난다고 우리가 이 앞주에 배웠어요? 성년 후견 종료 심판 되면 벗어난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기억납니까? 이게 결격이 돼요. 근데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결격이 됐잖아요. 그죠? 결격 사유가 됐기 때문에 이건 법원에서 내린 거고, 여기 행정기관에서 등록을 반드시 취소를 시키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결격 사유가 됐으니까. 그죠? 그럼 취소되면 원칙이 몇 년 못 한다 그랬어요? 3년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 결격이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적용하면 여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적용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벗어나는 거예요? 종료심판 때문에 여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결격 사유 때문에 취소되면 취소일로부터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소리야. 그나마 이건 또 쉬워. 근데 이건 더 어려워. 봐봐. 이건 이제 자꾸 헷갈려, 수험생들이.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기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업 못한다 그랬어요? 3년간 결격이요. 이 결격 사유잖아요. 1번. 그럼 여기서 벗어나죠? 그럼 자격이 취소되면 결격 사유가 됐으니까 따라서 뭐가 취소돼? 등록이 취소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자격 취소되면 결격이니까 뭐가 취소돼? 등록이 취소돼. 반드시 취소돼요. 그럼 자격 취소는 누가 시켜요? 시도지사가 시키고 이건 등록관청, 서부구청장이 취소시킨다고. 그러면 여기도 취소되면 원칙은 몇 년이에요? 근데 이 밑에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자격 취소 단서가 아니라 등록 취소에 대한 단서야. 그럼 등록 취소부터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럼 벗어나는 시기는 어디서 벗어나? 여기서 벗어난다는 거지. 자격 취소일부터 몇 년? 3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를 이유로 취소되면 취소일로부터, 즉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격 취소일로부터 3년은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아, 좋았어요.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 어차피 시간 지나면 알게 돼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수험생들이 내가 그랬잖아요. 1년 동안 괴롭힌 게 이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도 하면 되니까 일단은 이론을 잡고 넘어가면 돼. 자, 결격 사유 때문에 취소되면 등록 취소일부터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단 그렇게만 정리해놔도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등록기준 미달이라고 나왔어요. 등록기준 미달. 자, 이것은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까? 임의적 취소 사유? 임의적 취소 사유라고 적으세요. 자, 임치인데 등록기준, 우리가 이 앞뒤에 등록기준 배웠죠? 그죠? 그러면 등록기준에 보면 사무소를 갖추라고 했어요? 갖추지 말라 그랬죠? 사무소는 무허가 건물에 두면 안 되죠? 근데 정상적으로 사무소를 뒀다가 무허가 건물로 옮겨버렸어. 그러면 등록기준 미달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등록기준 미달 때문에 취소 당하면 취소일로부터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취소 당한부터 한 달 후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등록도 가능하고. 뭔 소리 하셨어요? 왜? 이 등록기준 미달로 취소되면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사유야. 그럼 우리 중개사법상 여러분들 취소 사유 총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 등록 취소 사유가 총 몇 가지 정도 되겠어요? 잘 모르겠죠? 자, 필요적 취소 사유가 8가지, 임의적이 11가지. 그럼 총 몇 가지? 19개예요. 그 중에서 몇 개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3개. 그러면 16개는 원칙이 적용되는 거야. 뭔 소리 했어요? 예가 몇 가지? 3가지. 그러니까 이 예외적으로 3가지는 취소일로부터 3년을 적용되지 않는 거고 원칙은 전부 다 취소일로부터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지. 그럼 이중 등록은 이 속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면 이중 등록 때문에 취소되면 취소일로부터 몇 년간 못해? 3년. 자, 이중 소속 여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럼 이중 소속 때문에 취소되면 취소일로부터 몇 년? 이건 그대로 3년을 적용받는 거예요. 원칙이 많아요? 예외가 많아요? 원칙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얘도 결격사유 때문에 꽤 되는데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뭔 소리 알죠? 자, 복잡하면 이렇게만 공부하면 돼.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 취소되면 3년간 못한다. 근데 저 3가지 사유 때문에 취소되면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단 그렇게만 정리해놔도 나중에 문제 풀면서 잡아도 되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양가로 3번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게 원칙입니다. 양가로 3번 2줄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쭉 중간으로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다음 사유를 원인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기억 체크하세요. 개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법인 개공이 뭘 했을 때? 이건 필치라고 적어놔야 되죠.
그건 아까 설명을 했어요. 이건 3년의 의미가 없어. 죽은 사람이었으니까. 됐어요? 예, 그렇게 말고. 그 다음에 니은 밑줄 보세요.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와 있습니까? 필치라고 적으세요. 이거 취소 사유인데 이것 때문에 취소되면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에 예컨대 예문이 있어요. 예문 세 줄만 밑줄 볼게요. 개공이 심신상실에 빠져 금치산 선고를 바꾸세요. 옛날 금치산 선고고 지금은 성년 후견 개시심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성년 후견 개시심판을 받아서 등록이 뭐가 됐어? 취소된 경우는 3년의 결격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금치산 취소 나와 있죠? 지우고 종료심판으로 바꾸세요. 종료심판을 받을 때 결격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된다. 그 예문 하나 정도만 기억하세요. 이걸 말하는 거 이거. 지금 그 밑줄 끈 거 이걸 말하는 거라고. 뭔지 아셨어요? 성년 후견 개시심판서 종료심판 결격인데 그것 때문에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3년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종료심판에서 벗어난다. 이 뜻이에요. 저 위에 저 내용이라고. 이해됐습니까? 예문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자, 디귿 등록 기준 뭐 때문에 취소됐어요? 미달 디귿 밑줄 그시고 임치라고 적으세요.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적었어요? 그리고 그 예문을 체크할 건데 디귿에서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예컨대 나옵니다. 찾았어요? 거기 밑줄 그으세요. 개공이 사무소를 무허가 건물로 이전했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임의적이니까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취소됐다고 가정하면 3년의 결격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죠? 다시 등록 신청 서류 기준을 갖추어 바로 등록을 받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취소된 다음 날 등록할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등록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3년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요. 자, 복잡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못해? 3년. 근데 이 세 가지 사유 때문에 취소되면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일단 이론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나머지 문제풀이는 나중에 서서히 해도 돼요. 자, 끝. 자, 그래서 이 단서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둘 것이 양가로 4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읽으면서 밑줄 보세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뭐한 자로서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자. 자, 업무정지는 누구에게만 부과됩니까? 개업공인 중개사에게만 부과된다는 거. 자, 칠판 보세요. 자,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업무정지 6개월 받으면 일을 해? 못해? 못해. 그러면 이거 직업인데 6개월 동안 일 안 하면 큰일이잖아요. 하루라도 돈 안 벌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폐업할 생각을 해요. 왜 폐업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데 가서 중개업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천안에서 서북구에서 업무정지 6개월 받았다. 그럼 여기서는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폐업하고 서울 가서 영업하려고. 그럼 업무정지 의미가 있어져요? 없어요? 없어져.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업 못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중개업 못하는 기간은 업무정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개업 못하는 거 맞죠? 근데 결격 사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결격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왜 일을 못해요? 업무정지 기간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개공신분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못하는 거고 이건 폐업하면 일반인이 됐잖아요. 일반인이 됐지만은 이 기간 동안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해놨어.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되면 중개업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도 중개업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업무정지 기간이니까 못하는 거고 여기는 일반인이 됐지만 이 결격 사유 기간 이 규정 때문에 못한다고. 뭔 소리 아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 자, 두 줄 문장 숙지하시고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된다. 자, TP 넘기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110페이지 양가로 5번 세 줄 읽으면서 밑줄 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생각하고 읽으세요. 자, 양가로 5번 세 줄 읽으면서 밑줄.
다 읽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5번에서는 딱 두 가지만 알면 절대 안 틀려. 시험 문제 틀릴 이유가 없어. 두 가지만 주의해주면. 그러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에 것하고 비슷한데 이건 누구를 말해요? 법인. 자, 법인 개공이 있어요. 법인인 기업공인 중개사도 업무정지 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6개월 동안 이 일을 해? 못해? 못해. 근데 이 법인에는 뭐가 있어요? 임원하고 뭐가 있어요? 사원. 임원은 사원, 사원은 경영자들이라고 했죠? 임원은 이사, 감사,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 여기서 사원 직원이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도 6개월 동안 여기서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원 한 명이 그만둬버려요. 임원 안 한다고. 이 법인에서 나와버려요. 그러면 나오더라도 일반인이 됐지만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데 가서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법인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걸 줄여서 뭐라 그래? X. 자, 중개업 원스 X. 아주 좋았어요. 이것이 지금 그 내용이라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금부터입니다. 그럼 이 밑에 직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누구라 그래요? 고용인. 소공하고 보종 고용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분들도 여기서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한 명이 그만뒀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이분은 그만두면 이 기간 동안, 법인 업무정지 이 기간 동안 다른 데 가서 중개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그 이유는 왜 중개업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법에서 임원 사원이었던 자 이렇게만 표현했죠. 그럼 고용이란 말, 소속공인 중개사란 말, 중개보조라는 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효력은 직원에까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임원 사원 밑에다가 고용인 X 이렇게 적어놔야 되고. 적었어요? 오 좋아. 그럼 하나 더. 이거 하나 주의해야 되고 또 뭘 주의해야 되겠어요? 또 거기서 뭐가 시험 나올 것 같아요? 그 두 줄에서. 어? 아, 좋았어요. 저거 나왔다. 자, 거기 첫째 줄 후단 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임원사원 그렇게 표현했죠?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사원 동그라미 치세요. 사유 발생 당시가 핵심. 그게 시험에 나와. 그러면 처분 당시의 임원사원은 결격사유가 아니란 소리야. 무슨 발생 당시? 이것은 공부 그렇게 해놔도 또 지문 뜨면 못 잡아내. 자, 왜 사유 발생 당시 임원사원만 결격이냐? 자, 칠판 보세요. 여기서 사유랑 서 업무정지 사유 말합니다. 무슨 사유? 자, 1월 달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뭐 등록인장 사용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사유니까. 등록인장 쓰지 않아서 걸렸어요. 뭐 1월 달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했죠. 그럼 바로 업무정지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업무정지는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업무정지가 내려진 거야. 처분이 내려졌다고 가정을 해봐.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이때는 A 임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B 임원이 취업을 해갖고 여기서는 A 임원하고 B 임원하고 둘 다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둘 다 그만뒀어. 이제 둘 다 여기서 이제 그만뒀어요. 사임을 했다고. 그러면 누가 결격 사유란 소리요? A만 결격 사유야. 이게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잖아요. 그럼 B 임원은 이 당시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이건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이거든요. 사유 발생 당시가 아니라 무슨 당시? 처분 당시. 그래서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은 결격 사유가 아니야. 그래서 사유 발생 당시 옆에다가 처분 당시 X. 자,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란 소리야. 그 두 가지만 알면 5번 지문은 절대 안 틀려. 그 두 가지를 몰라갖고 매년 틀리는 거야. 다시. 자, 직원에게는 업무정지 효력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거 하나고 처분 당시가 아니라 무슨 발생 당시?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5번 지문에서는 절대 틀릴 이유가 없어. 다른 문제 낼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거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 중개사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끝났어요. 그 다음에 큰 5번. 큰 5번 뭐예요? 이거예요. 사원 임원 중에 그렇게 나와 있죠?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가 있는 법인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임원 10명 중에 1명이라도 결격사유 있으면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뜻이야. 자, 임원이 1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라도 결격사유 1명이라도 있으면 등록해줘, 안 해줘? 그것이 양가로 1번 내용이요. 밑에 세 줄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세 줄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거기 몇 줄 것이고. 또 하나 오른쪽 양가로 2번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법인 개공 밑에 소속하에 뭐가 있어요? 임원하고 뭐가 있어요? 사원이 있어요. 경영자들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10명 중에 1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아까 처음부터 있으면 등록 자체를 안 해주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을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격이 이제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법인이 등록이 취소돼요. 반드시 취소가 되고. 근데 10명 중에 1명이 있다고 취소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서가 있어요. 몇 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벗어난다.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소시키면 벗어난다. 뭐 해고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결격사유에 벗어난다. 그 말은 등록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양가로 2번 세 번째 줄 중간에 필요적 등록 취소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것하고 밑에 단서 몇 개월 내에 해소하면 벗어난다. 그거 알아두셔야 돼. 이거하고 자 임원 사원이 결격사유 있으면 몇 개월 이내에 해소시키라. 안 하면 법인 자체가 등록 취소. 됐어요? 처음부터 결격사유 있는 자가 등록하려면 등록해줘, 안 해줘? 그게 이 내용이에요. 5번. 큰 5번 내용이라고.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칠판 봐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고용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소속공인 중에서는 보조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2개월 이내 해소를 시켜야 돼요. 저기처럼. 몇 개월 이내 해소시키라? 2개월 이내 해소를 시켜야 돼요. 안 하면 어떤 제재 들어갈까요? 사장인 개공에게 어떤 제재? 여기는 아까 등록 취소인데. 업무정지?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직원이 결격 사유 있으면 2개월 이내 해소하라 그랬어요. 안 하면? 여기도 등록 취소? 업무정지? 예, 업무정지 나왔어. 여기는? 등록 취소. 필치, 임치. 임치로 해? 예. 필치로 해? 예.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당연히 모르죠. 내가 이야기 안 했으니까. 자, 보세요. 이걸 항상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걸 비교해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여기 111페이지 나온 내용이고 이 내용은 여기서 안 나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310페이지에서 나와. 그러니까 그 앞뒤 좌우 연결이 돼야 돼. 나중에는. 문제가 제대로 풀리려면. 자, 310페이지 한번 봐드릴게요. (3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봤어요? 그 3번 업무정지 처분에서 양가로 1번 업무정지 처분 사유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으로 가보세요. 결격사에 해당한 자를 소공 보존으로 두면 업무정지야. 근데 몇 개월이나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법인 임원 사원이 결격사유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시키라. 안 하면 법인 자체가 등록 취소. 이해됐어요? 자, 개공 밑에 직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분이 결격사유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시키라. 안 하면 개공에게 업무정지. 그럼 여기서 개공은 누구로 말해요? 법인 개공도 될 수가 있고 또 공인 중개사인 개공도 될 수 있고 또 중개인도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밑에 직원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업무정지. 무슨 정지?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싹 비교가 돼야 돼. 안 되면 점수 안 나와. 단원별로 대충 해갖고 점수 나오기를 바라면 안 돼.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중개사법은 기대치만 높아.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놓고 80점 나오기를 기대를 해. 그럼 나오겠어? 기대치만 높다니까, 기대치만.
그죠? 공부는 공법이나 이런 거 열심히 해놓고 50점만 맞기를 바라는데 중개사분 공부도 안 하고 8점 맞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악의 개입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공부해놓고 바라세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걸 잘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는 완전히 끝났어. 이 효과는 나중에 한번 보면 돼. 이해됐어요? 네, 좋았어요. 자, 그래서 결격 사유는 끝났어요. 이거 잘 비교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세요.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오늘 주 강의 내용은 4장입니다. 4장. 119페이지 4장. 이거 4장 끝내고 5장 일부까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4장. 잘 따라오면 시간 내에 끝낼 것이고 못 따라오면 오후 5시까지 그렇죠. 오후 5시까지 그렇죠. 잘 따라올 수 있겠어요? 네, 좋았어요. 걱정이 태산이다. 오후 5시라니까. 자, 중개사무소 개념이 뭡니까? 개공이 업무를 보는 장소를 중개사무소라래. 그래서 119페이지 그 중개사무소 의 나와 있습니까? 첫째 줄만 밑줄 그어보세요. 개공 후 중개업무 수행 장소가 되는 곳 이렇게 나와 있죠? 중개업무 장소가 되는 것이 중개사무소다. 그렇죠? 그러면 사무소는 무허가 건물에는 둘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미등기 건물은?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밑줄거세요. 양가로 1번 네 번째 줄. 무허가 건물하고 불법 건축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는 사무소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그거 이 앞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밑줄 그어 놓고. 자, DP 넘기세요.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설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 종별에 따라 공부를 하면 돼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세 번째가 부칙 6조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중개인 개공. 자,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무소 몇 개만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만 둬야 돼. 사무소는 한 개만 두라. 근데 예외적으로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개인들은 오로지 몇 개? 오로지 한 개만 설치하면 돼요. 두 개를 둘 수가 없어. 근데 두 개를 둬봤어. 왜 하나만 두라 그랬는데 두 개 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된 거 보려고. 아주 좋았어요. 이제 별거 다 알아. 자, 그럼 두 개 사무소를 뒀단 소리죠. 그럼 어떤 제재 들어가냐 이 말이야. 아, 그렇지.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필치가 아니에요. 임의적 등록 취소가 되면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됩니다. 이건 필치가 아니에요. 이중 사무소는 임치예요. 이중 등록은 필치. 이중 사무소는 임치. 임의적 취소. 그럼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벌칙을 계속 강조할 거예요. 3, 4월 달부터는. 우리 중개사법은 벌칙이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것은 잊어먹더라도 자꾸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나중에 또 하겠지만. 됐어요? 이거 하나 알아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개공은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임시 중개시설물이 뭐요? 천막사무소, 파라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떴다방 쉽게 말해서. 이걸 설치하라 하지 말라? 이것도 똑같이 임치하고 1년하고 1천. 그럼 벌칙이 다 똑같죠? 그래서 사무소는 몇 개만 두라? 하나. 두 개 두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밑줄 그어둘게요. 120페이지 2번에서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그어서 개공은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되 몇 개 사무소만을 둘 수가 있다? 거기 두 줄 밑줄 그으시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만 법인 개공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인은 그렇다 이 말이야. 장소는 밑줄 긋었어요? 그거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양가 2번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긋었어요. 자, 중개사무소 1등록 1사무소 원칙이 적용되면 이를 위반하여 사무소를 두 개 이상 설치하는 건 허용된다 안 된다? 거기 두 줄 밑줄 그으시고 두 개 사무소 두지 말란 소리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제재만 밑줄 그으세요. 이중 사무소 두면 제재 등록이 취소된다 그랬어요? 취소될 수 있다. 그건 임의적이라 그래요? 필요적?
이걸 임의적 등록 취소란 말을 써요.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차. 그래서 벌칙을 잘 알아셔야 돼. 벌칙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에 보세요. 개공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걸 위반하면 자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어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1년하고 1차. 자 그럼 벌칙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용이야 뭐 큰 내용 없잖아요. 사무소 2개 두지 말라는 소리지.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거예요 뭐요? 법인은 분사무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공부할 겁니다. 분사무소 누구만 설치 가능하다 그랬어요? 법인. 그럼 분사무소 설치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딱 두 가지를 공부하면 돼요. 설치 요건하고 설치 절차를 공부할 거예요. 법인은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설치 요건하고 설치 절차 이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 자 7번 봐보세요. 질문 던질게요. 설치 요건 이제 기본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또 있겠지만 이것은 부수적인 거고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거예요. 질문 던집니다.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요? 이게 뭐다? 지역. 좋아. 지역. 지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요? 그래 지역을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디로 왔어요? 서울 종로구. 그렇지. 나는 1년 동안 종로구만 쓰니까. 그럼 여기다가 주된 사무소를 뒀어요. 주사무소. 무슨 사무소? 그럼 여기는 분사무소 낼 수 있냐 이 말이지. 못 냅니다. 그럼 여기는 서북구입니다. 서북구에 분사무소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개만? 하나만. 그럼 아산시 여기는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몇 개만? 하나만.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렇지 강남구. 자 아무거나 해. 자 강남구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하나씩. 주된 사무소는 못 두고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하나씩. 이게 이제 요건이고. 그럼 분사무소 여기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자 자격증 없는 사람이 책임자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자, 이 정도는 다 할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와. 그러면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법인이 무슨 법인? 특수법인은 다른 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하죠. 그럼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하고 2번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겠어요? 네. 적용된다는 말은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한 개씩. 그대로 똑같아요? 네. 서북구에 2개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3번 요건은 특수법인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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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어요? 네. 그걸 알고 있으면 좋아. 그래서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세요. 자, 부수적으로 공부할 것이 이 분사무소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험 들여야 돼, 안 들여야 돼? 자, 얼마 이상? 1억 이상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그럼 원래 추가 설정입니다. 원래 법인은 보험 얼마? 2억. 자, 주사무소는 보험을 2억을 들여야 되고 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얼마씩? 2억. 추가 설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소 4개면 총 얼마? 5억 이상이 돼야 돼. 이상. 5억 이상. 그래서 이제 이 추가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사무소를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돼. 이거예요. 이게 설치 요건입니다. 자, 설치 요건 다 끝났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밑쪽으로 갈게요. 아주 좋습니다. 121페이지 맨 밑에 줄 밑에 보세요. 설치 지역수 나와 있어요? 네. 마지막 줄 밑에 보세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몇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한 개소를 초과했다. 그 옆에다 적어. 특수법인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특수법인도 똑같이 하나만 둡니다. 특수법인
특수법인도 주된 사무소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1개씩. 그것이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거. 됐어요? 지역 농협 같은 거 특수법인이래.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첫째 줄 두 번째 밑줄에서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 동안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 나와 있어요?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받을 수 있는 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 아니어도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럼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받을 수 있는 법인, 이걸 무슨 법인? 이걸 특수법인이래. 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받을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거기는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목만 밑줄보세요. 자, 책임자가 뭘 받아라 했어요? 실무교육. 밑줄 보시고. 자, 양가로 4번 밑줄 보세요. 자, 보증 얼마 이상 추가 설정. 추가 동그라미 쳐서 추가 설정이에요. 주사무소 2억 보험 들어놓고 분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1억씩 추가 설정하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제목만 밑줄 보세요. 분사무소를 뭐 해야 돼? 확보할 것.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설치 요건은 끝났고 그 다음에 뭘 들어가야 됩니까? 설치 절차. 오른쪽 설치 신고 나와 있죠? 이거 이제 설치 절차예요. 자, 칠판을 봐주세요. A 법인 계곡만이 분사무소 낼 수 있다고 했죠? 자, 왼쪽에 주된 사무소는 어디다 뒀어요? 종로에다 뒀어요. 종로고.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천안시 서북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사무소를 낼 때는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다 신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 주된 사무소에다 설치 신고 들어가야 돼요. 천안에다 들어가고 서북구에다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다가 설치 신고 들어간다. 그러면 신고할 때 그냥 갑니까? 구비서류 제출해야 돼요. 구비서류가 뭐냐? 자, 하나씩 분석할게요.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제출합니까? 왜? 자격증하고 법인 등기부는 전부 다 뭐다? 확인 서류를 써요. 다 마찬가지야. 공인중개사 자격증하고 등기상 증명서는 제출 서류다. 확인 서류. 그래서 제출 서류는 아니고 그러면 뭘 제출해야 돼? 실무교육 아까 받았죠? 수료증 4번. 자,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얼마 이상 추가 설정 서류. 추가 설정 서류.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돼. 보험증서 4번이야. 이거는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고. 됐어요? 그러면 신고할 때 그냥 갑니까? 수수료 납부해야 돼.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시군구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시도라고 해석해요. 네? 시군구? 확실해요? 아, 시도 아니고? 좋았어요. 정신없죠? 네,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자, 시도지사가 관할하면 시도조례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면 시군구조례야. 그러면 시군구까지 나왔어. 그러면 종로구 조례를 따라야 돼? 천안시 조례를 따라야 돼? 왜? 주된 사무소. 이게 시군구는 시군구인데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좀 이따 밑줄 글 테니 칠판 보세요. 그러면 신고 들어가면은 여기서 뭘 줍니까? 신고 필증을 주게 되는데 처리 기간은 며칠? 7일입니다. 7일. 처리 기간은 며칠? 7일. 그러면 서북구청장은 자기 지역에 사무소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네. 그럼 알려줘야 됩니까? 안 알려줘야 돼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통보.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왜? 왜 이 사람이 알아야 되냐고? 감독할 수 있어요. 분사무소 감독은 종로구청장도 할 수 있고 서북구청장도 할 수 있어. 관리 알아야지 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보를 해줍니다. 언제까지? 오늘도 지체 없이 몇 군데 나와. 오늘도 서너 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신고 필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소에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 원본 게시입니까? 4번. 원본을 게시를 해야 돼.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누가 가져가 버렸네. 분실했단 소리죠? 그러면 재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럼 다시 종로구청장에 가야 되죠? 그럼 종로구청장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요. 왜? 그렇지, 수수료가 있다. 자, 신고필증 재교부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똑같이 시군구조례.
주된 사무소 신고처리. 정리됐어요? 이제 대충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자, A 개공도 종로에다가 분사함수 냈다고 신고 들어가고 B 개공도 C 개공도 이렇게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이걸 모아요. 월별로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다 통보를 해줘야 돼요?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원사했죠? 신고 들어온 사실을 모아가지고 종로구청장이 자기 지역에 들어온 걸 모아가지고 협회에다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 됐죠? 자, 지금 이 책에 나온 것이 이게 전부고, 그다음에 이제 분사무소와 관련해서 저 뒤에 나온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원별로. 그것을 같이 여기서 모아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그럼 분사무소 지금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로 간다 그랬죠? 그럼 분사무소도 거래 끝내주면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서 쓸 때는 아무 인장이라 써야 돼? 등록 인장? 그러면 이 분사무소도 인장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다 인장 등록해야 돼요? 서북구청장에다 해야 돼요? 종로에다 해야 돼요? 아, 주된 사무소? 그럼 인장도 주된 사무소에다 등록해야 되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가능한 거 보세요. 원래 휴업은 개공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 법인은 사무소별로 휴업 신고가 가능해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하고 분사무소만 휴업할 수 있다고. 그럼 휴업 신고는 어디다 해야 돼? 주된 사무소로 가야 돼? 서북구청장에다 해야 돼? 아, 이것도 주된 사무소? 에? 이것도 주된 사무소? 휴업 신고도? 이 말 안 해. 아, 몰라. 여기도 말 안 해. 어디다 해야 돼? 아, 좋아. 이것도 주된 사무소. 휴업 신고도 어디에 한다? 주된 사무소. 휴업 신고도 어디 한다? 주된 사무소. 인장 등록도 어디 했다? 주된 사무소. 그럼 하나 더. 그러면 잘못해 가지고 여기는 일하고 여기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사무소별로 업무정지가 가능할까? 가능해? 업무정지는 원래 개공들이 하는 건데. 아, 사무소별로 별도 규정이 있어? 예, 가능합니다. 별도로. 이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그럼 업무정지는 누가 내려? 종로구청장이 내려? 서북구청장이 내려? 같이? 같이가 나왔어.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같이. 종로구청장도 업무정지 내리고 서북구청장 내리고. 아, 좋았어요. 누가 또 같이라 그랬어? 또 같이가 여기서 또 나오네. 서북구청장? 여기는 둘 다? 여기. 웃지 마. 종로구 나왔어. 종로구. 그래서 종로구청장이 내립니다. 자, 다시. 업무정지 처분도 누가 내려? 종로구. 주된 사무소. 자, 종합 정리할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어디? 주된 사무소. 정리됐어요? 휴피업 신고도? 주된 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업무정지 처분도?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 분사무소만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 사무소별로 등록 취소가 돼? 등록 취소는 개공이 부과되는데? 아, 업무정지도 됐으니까 이것도 된다? 안 돼. 등록 취소는 사무소별로 안 돼. 그러면 등록 취소를 이 법인 자체가 등록 취소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전국에 있는 사무소는 다 문 닫아야 돼. 이런 형상을 뭐라 그래요? 싸그리. 이제 그것까지 알아야 돼. 뭔 거리? 싸그리. 싸그리 문 닫아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는 사무소별로 안 된다는 거지. 업무정지는 사무소별로 돼. 왜 그러냐면 업무정지나 휴업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래. 등록 취소는 별도 규정이 없어. 그래서 등록 취소는 이 법인 자체가 등록 취소 당하잖아요.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사무소, 정부에 있는 사무소 다 문 닫아야 돼. 이해됐어요? 근데 업무정지나 휴폐업은 사무소별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사무소 다 설치해 봤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책에 없을까, 있을까? 있어요. 몇 줄 거드릴게요. 자, 123페이지 첫째 줄 몇 줄 거세요? 신고 관할 청. 첫째 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 어디다 한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시장구수 구청장이 한다 이 말이고, 등록관청은 시장구수 구청장이니까. 세 번째 줄. 분사무소에 대한 휴폐업 신고도 인장 등록도 업무정지 처분도 네 번째 줄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봐, 내가 이야기했던 거 다 거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요. 다만 밑줄이 안 그어졌을 뿐이다. 맞죠? 예, 자, 다 주된 사무소예요. 근데 업무정지 밑에다가 옆에다가 적으세요. 등록 취소는 분사무소별로 안 된다. 자, 등록 취소는 사무소별로 안 됩니다. 등록 취소는 사무소별로 안 돼. 법인 자체가 등록 취소다는 거지. 됐어요? 등록 취소는 사무소별로 안 돼. 업무정지는 사무소별로 가능하지만. 됐어요?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첨부 서류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줄 후단 책임자 자격 확인 요청이란 단어 밑줄 그시고, 네 번째 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밑줄 그시고, 그 밑에 확인 동그라미. 자, 이 두 가지는 제출 서류라 그랬어요. 확인 서류. 확인 서류들입니다. 확인 서류. 어디나 공통이야. 건축물 대장, 자격증, 등기부는 다 확인 서류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1, 2, 3번 제출 서류.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제출 서류. 자, 묶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자, 신고할 때 그냥 합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전 수수료 납부해야 돼. 조례고 세 번째, 두 번째 후단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무슨 사무소 시군구 조례? 주된 사무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종로구 조례를 따른다고 이야기했어 안 했어? 했어. 그 다음에 4번 양가로 1번 신고필증 교부. 자, 두 번째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몇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처리 기간이 며칠? 7일. 7일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신고필증 재교부 나와 있어요? 네. 분실 훼손 밑줄 기재사항 변경 밑줄. 자, 분실 훼손 때문에 취소 당하면 신고필증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 거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네. 없으니까. 근데 기재사항 때문에 재발급은? 해서 재발급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기재사항 변경, 세 번째 줄 신고필증 첨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기재사항 바꾸면서 재발급할 때는 첨부해서 재교부, 분실했을 때는 없으니까 첨부하지 않고 재교부. 됐어요? 자, 그렇게. 그 다음에 통보. 아까 이야기했죠?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소 구청이 언제까지 통보한다 했어요? 자, 지체 없이 하고 통보 동그라미 쳤어요. 지체 없이 하고 통보. 지체 없이 하고 통보. 중요합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지체 없이가 대단히 중요해요. 기간입니다. 기간. 기간 깡그리 알아야 돼. 깡그리. 자, 지체 없이 통보.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 어디다가 통보? 협회.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결격사유 나머지 파트하고 분사무소를 다 설치해 봤어? 안 해봤어? 그럼 우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종로까지 갔다 왔잖아요. 주된 사무소. 피곤합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쉬어야 돼. 휴식 갖고 들어갔습니다. 자, 휴식 갔습니다.